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한승마협회 전무 박은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박은호의 경력과 활동에 대해 길게 설명드리는 것은 박영수 특검에서 작성한 박은호 진술조서, 바로 그것이 삼성 승마 뇌물 사건의 기본 골격인데, 그 내용은 박은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특검은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박은호 주장을 받아쓰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에서 작성한 박은호 진술조서에 의하면 박은호는 1995년부터 2008년까지 13년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지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박은호는 1995년에 서울에 올라와 주식회사 건웅이라는 전문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10년간 대표이사를 지내다가 2005년에 서울 승마훈련원 원장이 됩니다. 때문에 2005년부터 2008년 8월 8일 날 법정 구속되었으니까 딱 3년이에요. 승마협회 관련 맺은 게. 때문에 박은호가 승마협회 전부를 13년간 역임했다는 특검의 주장,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은호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예를 들면은 자기 후배이면서 자기 후임의 대한승마협회 전무인 김종찬 전무라고 있습니다. 그 김종찬 전무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이건 박은호 선배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조차도 박은호는 나는 김종찬 전무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라고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박은호든 아니면 김종찬 전무든 누군가는 법정에서 위증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위증은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위증이 다 드러나면. 그래서 제가 이 거짓과 진실 시간에서 주로 이 관련자들의 허위 진술과 위증, 그 부분들을 집중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박은호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후두암 수술의 후유증으로 말을 잘 하지를 못해서 검사와 필담을 나눴다라는 사실을 제가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담 자료가 진술조서에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필담 자료를 붙여놔야 박은호 진술이 신뢰성이 간다. 필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그런 근거가 되는데 필담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난 시간에 결론을 했습니다. 박은호와 필담을 나눴던 그 특검 소속 검사의 이름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검사는 김영철 검사입니다. 김영철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 사건 최소한 피고인 사건에서 공판 관여 검사로 법정에 여러 차례 출석했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법정에서 여러 번 그를 보았습니다.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키가 작고 얼굴이 둥글게 생긴 그런 검사입니다. 1973년생이니까 올해 45입니다. 김영철 검사는 특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4번이나 신문한 검사입니다. 아니,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신문할 정도라면 저는 적어도 특검 보나 아니면 박영수 특검이 직접 할 줄 알았어요, 수사를. 근데 안 하고 이 김영철 검사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철 검사는 박은호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다 삼성 승마 사건에 소위 그게 다 관련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영철 검사는 특검에서 삼성 승마 뇌물 사건만 집중 조사한 그런 검사입니다. 참 재미난 일도 있었습니다. 박은호가 최수원 피고인의 1심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박은호가 이제 법정에서 증언을 막 하고 있었는데 최수원 피고인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박은호를 아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김영철 검사가 재판장 허락도 없이 마이크를 잡고는 막 그냥 크게 과음을 지르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고 당시 재판장이 김수현 판사입니다. 재판장도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 이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철 검사라고. 김영철 검사의 프로필에 제가 보니까 사법연수원 33기고 그리고 출생지는 전남 목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부산지검에서 부부장 검사로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박은호의 허위 진술과 법정에서의 위정을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김영철 검사도 당연히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박은호의 행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호는 2015년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약 일주일간 최승원을 따라 독일에 갑니다. 왜 이 시기에 박은호는 최승원과 함께 독일에 갔을까요? 이 부분이 박은호의 특검 진술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호를 신문한 사람이 김영철 검사입니다. 김영철 검사가 이제 박은호 상대로 묻습니다. 진술인은, 그러니까 박은호는 진술인이에요. 그냥 참고인. 진술인은 2015년 4월 11일부터 2015년 4월 18일 기간 동안에 독일에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때 최순실과 함께 독일에 갔었지요. 박은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 검사 다시 묻습니다. 최순실과 함께 독일로 간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박은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15년 4월경 정유연은 정유라의 개명 전 이름입니다. 정유연이 국내에서 애를 낳으면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하면서 최순실 씨가 저보고 정유연과 함께 독일로 같이 가서 정유연 생활도 봐주면서 기회가 되면 승마 관련 사업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순실과 함께 승마 관련 사업을 위해 승마장도 알아보고 정유연이 독일에서 생활할 숙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독일로 갔었던 것입니다. 자, 박은호가 특검에서 이렇게 진술을 한 시점이 언제냐면 2017년 1월 8일입니다. 2017년. 정유라가 애를 낳은 건 언제냐? 그보다 2년 전인 2015년 5월 8일입니다. 애를 낳은 건 2015년 5월 8일입니다. 박은호는 그러면 당연히 정유라의 출산일 알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015년 4월경이라고 싹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진술로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은. 그리고 정유라 주민등록 초본만 딱 보면은 출산 사실 그대로 나옵니다. 확인할 수 있는데도 김영철 검사는 박은호 주장을 그냥 진술조서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정유라 출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다. 이게 수사예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김영철 검사하고 박은호 간의 이 질문과 이 답변, 이 부분을 꼼꼼하게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성 승마 뇌물 사건에서 법률 전문가들, 그러니까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정유라의 출산입니다. 정유라 애 낳았다? 그거로 그냥 넘어가는데 정유라가 2015년 5월 8일에 애를 낳았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유라가
정유연이란 이름을 개명을 한 것도, 정유연에서 정유라로 개명한 것도 2015년 6월 12일, 즉 출산 이후입니다. 자, 정유라가 애를 낳았다? 뭐 이 큰 사건에서 애 낳은 거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다 생각할 거예요. 법률 전문가들은. 그러나 저는 다릅니다. 자, 최소원 피고인 입장에서 정유라는 나이 40에 낳은 유일한 혈육입니다. 얼마나 귀여운 자식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꼭 애를 낳았다면은, 그리고 그 사실이 공개가 되면은 그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유라의 출산과 해산 시점 2015년 3, 4, 5월 무렵, 그 무렵에 최소원 피고인은 그 어떤 일보다 자식의 이 비밀을 숨기기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딸 가진 어머니 심정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은 정유라가 애를 낳았다는 사실은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는 뭐 중요하지 않다고 볼지는 모르지만은, 저 같은 사건을 추적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전체 구도를 살펴볼 때 정유라의 출산과 해산, 아주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정유라의 출산 무렵을 전후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유라가 출산을 위해서 제주도에 내려갑니다. 그때가 언제냐? 2015년 4월경입니다. 그러니까 5월 8일 애를 낳았으니까 한 달 전에 제주도에 내려갑니다. 왜 제주를 가요? 이종 사촌 장시호가 제주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원 피고인 입장에서는 정유라가 장시호 집에서 해산하기를, 그러면 정유라 출산 사실은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집에서 개와 고양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장시호가 정유라를 구박했습니다. 그 바람에 정유라는 장시호 집에서 나옵니다. 2015년 4, 5월에 바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영재센터가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게 2015년 7월입니다. 7월 초순입니다. 자, 만약에 장시호가 최소원의 도움 또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영재센터를 설립하고, 그리고 삼성에서 돈 한 15억씩 받았다 한다면은, 장시호는 이모 최소원의 그 기여움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모 도움을 받아가 자기 사업도 되고 있으니까, 정유라, 출산 앞둔 정유라 왜 구박하겠습니까? 절대 구박 안 했을 겁니다. 자, 장시호가 출산을 앞둔 정유라를 구박을 해가 자기 집에서 나가게 했다는 건 뭐냐? 그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설립하고 최소원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그 간접적인 겁니다. 무관하다. 그러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제가 거짓까지 진실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는 장시호가 자기 선배인 빙상계 스타인 이규혁과 같이 만든 사단법인체입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만든 목적이 아주 순수합니다. 근데 그 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욕을 부린 거예요, 장시호가.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앞으로 설명할 겁니다.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부분은 이규혁, 빙상계 스타죠, 이규혁이가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장시호 같이 회사를 만들어가 지분 30% 갖고 있었던 사실을 이규혁은 끝까지 속이다가 마지막 판에 들통이 났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언급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건 뭐냐? 자, 최소원 피고인이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한 계기가 바로 정유라의 출산입니다. 최소원 피고인은 회고록 서문에서도 이야기했고, 한국을 떠나기로 몇 번 결심했다가 못 떠난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떠나기로 결심한 그런 건 다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정유라의 출산입니다. 그러니까 박은호가 특검에서 진술한 대로 시집도 안 간 딸 정유라가 국내에서 애를 낳으면 창피해서 얼굴을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최소원 입장에서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독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원의 소위 생각은 뭐냐? 딸하고 손주를 데리고 독일은 승마 종주국입니다. 그 독일에 가 거기서 생활하면서 딸 정유라를 국제적인 승마 선수로 딱 키우면은 정유라가 탄 말은 말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말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그게 최소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자, 독일은 누구나 비자 없이, 한국인은 누구나 비자 없이 독일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체류를 하려면은 취업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원은 마인제 959라는 승마 관련 회사, 마인제 959라는 승마 관련 회사를 독일계 승마인 캄플라테로부터 삽니다. 얼마 주고 사느냐? 17,500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얼마냐? 2,178만 원입니다. 소위 2천만 원의 회사 하나 사가지고 그 회사를 빌미로 얘가 취업비자를 얻은 겁니다. 이 마인제 959라는 회사가 나중에 코아 스포츠로 이래 명칭이 이래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주장대로 만약에 최소원 피고인이 독일 내에 3조 원 내지 300조 원의 재산이 있다면 아니 마인제 959라는 회사 왜 샀겠습니까? 그것도 2,178만 원 주고 그걸 왜 샀겠습니까? 안민석 의원이 최소원의 독일 내 재산을 찾겠다고 그 가담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안원구라는 사람하고 2년간 독일 왔다 갔다 하면서 추적한 결과가 뭡니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거 아닙니까? 최소원 피고인도 독일에 4명이 재산이 있으면은 아이고 안민석은 당신 다 갖고 와라고. 최소원 피고인 독일 재산 없습니다. 정유라가 독일에 그 집에서 쫓겨난 것도 그 개 고양이 키우다 쫓겨난 것도 집이 없었기 때문에 다 쫓겨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의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그럼 최소원은 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박원호를 데리고 독일에 갔을까? 아니 자기한테 결코 이롭지 않은 사람인데 왜 박원호를 데리고 독일에 갔을까? 이 부분은 소위 최소원 피고인에 대한 법정신문, 그러니까 최소원 피고인을 법정에 증인대 세워놓은 상태에서 변호인들이 질문한 과정에서 이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은 최소원 피고인 당신은 박원호 그 참 교활하고 그 당신이 아주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을 왜 데려왔느냐? 그걸 법정에서 물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최소원 피고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원호는 제게 여러 가지로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박원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은 내색을 안 했습니다. 그때 자기 입장에서는 정유라 애 놓고 하는 그 문제 그게 제일 급선무니까 그래서 내색을 안 했습니다. 다만 좀 멀리 했을 뿐인데 한 번은 박원호가 자기 와이프라는 사람을 데리고 저한테 자기가 최소원 피고인한테 왔다는 거예요. 박원호가 자기 와이프. 그러니까 최소원 피고인은 그 당시 박원호가 와이프 데리고 왔을 때 박원호가 이혼한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와이프구나 하고 인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해보니 참 이 박원호 와이프가 여자로서 최소원 피고인의 법정 표현이 이렇습니다. 여자로서 참 괜찮은 분이더군요. 여자로서 참 괜찮은 분이더라. 게다가 딸만 셋이다. 딸만 셋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박원호 딸만 셋입니다. 예. 그 와이프로부터 참 괜찮은 그 와이프로부터 딸만 셋이란 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아니 최소원 피고는 뭡니까? 딸 키우는 여자 아닙니까? 딸 하나 키우는 여자. 그러다 보니까 최소원 피고인이 그 와이프를 도와주겠다. 그 자리에서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원호가 독일에 적극적으로 따라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 박은호, 그 다 큰 어른, 박은호 1950년생입니다. 최소한은 1956년생이고, 그 박은호를 최소 피고인이 그냥, 아이고, 내 앞으로 뭐 삼성에서 좋은 말 사준다는데, 뭐, 그것 때문에 갑시다. 그렇게 데리고 갈 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박은호가 가겠다고 따라오니까. 그래서 같이 갔다는 거예요. 박은호는 최소한 피고인의 이 모성애, 정유라를 끔찍하게 아낀다는 그 모성애를 자극했던 겁니다. 자, 박은호는 2015년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최선을 따라 독일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 6월 30일 날, 2015년 6월 30일 날, 그때는 정유라 일행 등과 함께 재차 독일에 갑니다. 정유라 일행 누구냐? 이제 애를 놓은 정유라의 아들, 그리고 정유라 그 아들을 보살피는 가사 도우미, 이런 사람들 데리고 그때 재차 독일에 갑니다. 6월 30일 날. 이때 정유라가 국내에서 자기가 타던 말 4마리를 배에 싣고 독일에 갑니다. 그 말 4마리 이름 다 나옵니다. 그게 진술조서에. 그 말들이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한 말들입니다. 그중 2마리가. 이 말 4마리를 싣고 독일에 갑니다. 왜? 이제 한국 생활 다 청산하고 독일에 가 이 한국말과 열심히 승마해가지고 소위 그랑프리 대회 나가서 그래도 입상을 하면은 말값이 올라가니까 말까지 다 데려갑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유라가 2015년 6월 30일 독일 갈 때 말 4마리를 배에 싣고 가는데, 만약에 박영수 특검의 주장대로 삼성에서 정유라에게 좋은 말을, 명말을 사주기로 했다면, 아니 그렇다면 최소라고 정유라는 왜 힘들게 한국에서 그 타던 말, 그리고 독일은 승마 종주국인데 독일에 훨씬 좋은 말이 있는데 그 한국에서 타던 말을 왜 힘들게 독일까지 가져갔을까요? 삼성에서 명말을 사주기로 했다면은 이러한 의문을 합리적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정유라에게 좋은 말을 사주기로 한 것은 정유라가 독일에 간 이후에 박은호가 대한승마협회장 겸 삼성전자 사장인 박상진하고 접촉하면서 박은호, 박상진의 합작품으로 탄생한 게 계약서고, 용역 계약서고, 거기서 결국 좋은 말을 삼성에서 사주기로 하고 대신 말 소유권은 삼성이 갖는다. 박은호하고 박상진의 합작품으로 탄생한 겁니다. 아니 그 전에 뭐 대통령이 어떻게 해가지고 뭐 삼성에서 뭐 좋은 말 사준다, 그게 아닙니다. 최소한 피고인하고 정유라는 아이고 이제 한국 떠나니까 한국에서 타던 말 그 독일에 타고 타려고 그거 배 싣고 간 겁니다. 자, 박은호와 박상진의 합작품, 그 근거는 뭘까요? 자, 그 무렵입니다. 2015년 6월 30일 7월 그 무렵에 박은호하고 박상진이 계약서를 하나 맺습니다. 계약서. 자, 그게 언제냐면 2015년 7월경입니다. 자, 박은호, 정유라 일행하고 같이 또 말을 싣고 소위 독일에 갈 때, 독일에 갔다 온 이후에, 그 이후에 박은호가 박상진 사장하고 자문 계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계약의 목적은 뭐냐? 박상진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아시아 승마연맹 회장으로 당선시켜 준다. 그 목적이에요. 계약 기간은 언제나 2015년 7월 1일부터입니다.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3년짜리 계약이에요. 그리고 박은호 자문료를 얼마 받느냐? 매달 1250만 원씩 받기로 이 계약을 맺습니다. 자, 이 사실, 박은호하고 박상진 사장이 이런 계약서 맺은 사실 최소한 피고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사실은 이 사건 수사하면서 처음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 계약서 맺은 사실이. 자, 박은호는 그 정유라가
한국에서 싣고 간 말 4마리, 그 말들이 독일에 들어가려면, 발이 빼려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다 밟아준 사람이 박은호예요. 그러니까 박은호는 최소한 피고인하고 정결하는 독일에서 이제 영원히 정착하기로 그래 했구나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박상진 사장 삼성에서 삼성에서 쫓겨나가지고 뭐 명예를 노리고 있는 걸 딱 알고는 저 사람을 이용해서 그리고 최성훈을 이용하여 한 건에 해보자. 그게 삼성 뇌물 사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성일의 위증에 대해서 제가 집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성일이가 뭐 최소한 피고인 때문에 독일에서 뭐 간장에 국수 말아 먹고 뭐 수염 덥수를 기르고 뭐 저거 했던 거 전부 다 허위 사실입니다. 그 부분들. 그러니까 노성일의 위증도 박근혜 대통령 사건 재수사의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노성일을 집중적으로 제가 그 위증을 해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